자,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컴퓨터 기술 공부하러 갈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 영상의 관점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거나 미국 대기업 진출할 사람을 위한 관점이에요. 제 영상 항상 그 관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할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솔직히 미국 대학원 갈 거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갈 사람들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하고 좀 연락을 했었는데 한국 대학원이 인공지능 대학원이 지금 열풍이래요. 그래서 원래 한국 이공계 대학원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인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서울에서 자교 학부를 나오고 자교 대학원은 잘 안 가요.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미국 안 되면은 유럽 대학원 가거나 뭐 일본 대학원을 가지 자교 대학원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자교 대학원에 그러면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좀 학벌을 향상시키고 싶은 지방 학부 출신들이 인서울의 공대 그 석박사 과정을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계속 가고 있었는데 오로지 인공지능 랩은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도 열풍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랩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인서울 그런 명문대들이 자교 학부 출신들이 이제 거의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포화 상태로. 그럼 왜 자교 학부생들이 꽉 차고 있냐? 그거는 이제 미국도 이제 인공지능 당연히 미국도 열풍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유학 가기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국인들로 꽉 차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유학생이 갈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로벌한 인공지능 랩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학부 마친 학생들은 인공지능 하고 싶으면 유학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종주국이죠.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크게 인공지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GPU 기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죠. GPU 병렬 연산. 근데 GPU는 다 미제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모든 아키텍처랑 설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원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끝나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인퍼링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뉴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뭐 그런 뉴럴 프로세서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미제입니다. 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다 미제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이런 판단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머신러닝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라이브러리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뭐 랭귀지 모델에서부터 각종 모든 데이터 컬렉션하는 라이브러리가 다 미국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으로 오셔야 돼요. 한국에서 인공지능 공부하면은 제 아무리 명문대를 간다 하더라도 미국산 하드웨어와 미국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조립하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배울 게 없어요.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 컨텐츠는 뭐냐면 이 트렌드예요. 자, 봐봐요. 지금 2023년에 한국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이 이렇게 박 터지는 게 자꾸 한국 뉴스에서 계속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사활을 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뉴스 보고 다들 지금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다 몰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의 냄비근성이에요. 뉴스에서 뭐라 그러면 다 몰려드는 거. 근데 이미 지금 2023년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는 지금 이미 트렌드가 너무 지난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온 게 2008년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2008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인공지능 AI 공부한다, 뭐 GPU 공부한다, 병렬 현상 공부한다. 이게 지금 2008년 전부터 그때 막 열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란 게 미국에서 개발된 거는 사실 아주 오래됐어요. 1970년대, 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계속 개발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이게 붐이 안 일었냐면 이 인공지능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 성능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컨셉으로만 존재하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컴퓨터였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GPU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GPU의 멀티코어 기능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GPU 몇 개만 있으면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그때부터 막 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GPU가 이제 뭐 코어가 이제 막 몇백 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즉 양산형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미국에서 막 열풍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이제서야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이렇게 한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유학 오던 2008년에 똑같았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한국에서 전자과 학생들은 다 뭐 회로 설계, 뭐 시그널, 통신 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고 그 기계과 학생들은 다 자동차 엔진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 또 그때 제가 유학 왔던 2008년에는 한국 학생들이 왜 다 그걸 하려고 했을까요? 한국 뉴스에서 맨날 그걸 때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 시대가 되게 뒤처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 뉴스에서 막 뭐 글로벌한 트렌드가 이렇다고 하고 그거를 보고 자기 미래를 결정하면은 미국에서 매우 뒤처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공대생들이 아니에요. 현업에서 엔지니어로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공이 뭐냐면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나 신문방송학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엔지니어링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핫하다고 하면서 스폰 해주고 그 뉴스에 광고벨 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인공지능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개발해야겠다라고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뉴스에서 느끼고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팡팡 미니까 이제서야 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23년 즈음에. 그러니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뉴스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023년에 지금 대학원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년 입시면은 뭐 2024년 입시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한국의 뉴스를 보고 이 트렌드를 결정하면은 님들은 미국 가면은 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대학원에서 지금 있는 이 인공지능 열풍이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뒤처진 거란 말이에요. 뒤처진 걸 못 느껴요. 미국에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자, 그럼 지금 2024년에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뉴스의 트렌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2024년에 내년에 지금 제가 학부 졸업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제가 대학원 간다고 치면은 저는 인공지능 전공 안 할 거예요. 인공지능 전공 안 할 겁니다. 저는 뭘 할 거냐면 양자 컴퓨터, 그것도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의 그런 소프트웨어 체계, 암호 체계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뇌과학,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할 거예요. 이게 맞는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를 간다고 하면은 이게 한
20년 내다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박사 따는데 거의 한 5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럼 10년 내다보고 전공을 정하면 박사 따는데 5년 걸리니까 5년 더 걸리, 한 5년 반 걸리죠. 5년 걸린다 쳐봐요. 그러면 뽑아먹을 게 5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박사까지 합니까? 2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20년 앞에 미래 사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고 그거를 내년에 박사를 해야, 그러면 박사 따는데 5년 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5년 까먹죠. 20년에서. 그럼 15년 남죠. 박사 따온 거 가지고 15년 이상은 울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내년에 2023년에 인공지능 선택하는 사람들은 매우 트렌드가 솔직히 별로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인공지능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인공지능 토픽을 했어요. 머신러닝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GPU에다가 놓고 병렬 연산해가지고 뭐 머신러닝 정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너무 보편적인 기술이에요. 뭐 그냥 한국 학생들도 뭐 좀 좋은 학교 다니면 다 할 줄 알고, 심지어 중국 학생들도 할 줄 압니다. 심지어 저 동남아 학생들도 할 줄 알아요. 좀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미국으로 막 밀려오면은 어떻게 하요?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는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GPU를 사용해서 뭔가 하는 거는 제 세대 때나 뭔가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GPU를 공부했던 2008년 뭐 그때쯤 있잖아요. 그때쯤에는 GPU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GPU를 한 사람들은 지금 다 실리콘밸리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방송을 들으는 2023년에 GPU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세고 셌어요. 봐봐요. 지금 2023년이죠. 거기다 2008년을 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말 많이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거의 한 15년 뒤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별 소용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있어요. 5년 후에 박사를 따는 시점에서는. 뭐 그래도 인더스트리가 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는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 20년 후를 내다보고 박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입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제 막 거의 이제 프로토타입 나오고 막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양자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그런 운영 체제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뭐 그런 컴파일러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나 뭔가 양자 컴퓨터의 암호 체계, 이런 거의 핵심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게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게 결국엔 이제 GPU를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곧 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다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은 이제 실리콘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뇌와 연결하는, 그래서 뇌를 확장하는, 뭐 예를 들면 인간의 뇌를 AI화해서 확장하는 거. 그러면 뭐 IQ가 엄청 높아지겠죠? 왜냐면 그 인간도 기본적으로 뭔가 뇌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여기에 보조 확장 AI가 추가로 생기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인공지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뇌과학,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쪽으로 각광받겠죠. 이게 미래예요. 이게 퓨처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내년에 인공지능 해야지 하면서 한국 뉴스 보고 끌려다니다가는 미국에서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랬어요. 유학 갔을 때 특히 한국에 석사 찍고 온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미 대학원을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거기가 한국의 명문대였기 때문에 난 연구 트렌드 다 알아 하면서 본인이 한국의 명문대에서 경험했던 테크놀로지의 뷰를 가지고 미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넘어와서 한국에 석사 찍고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죄다 망하는 트렌드를 봤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에서 그 대학원을 석사부터 처음 시작했던 저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죠. 왜냐면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대학원 기술을 다시 쌓았어요.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학부 나온,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온 미국인들이 조금 더 앞서갔겠죠. 하지만 저는 그 갭을 그래도 많이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인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 석사 받고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박사만 하면은 많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트렌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볼 때는 이 첨단 기술의 로드맵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보신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영어로 좀 데이터를 컬렉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뉴스 보는 것도 사실 뉴스는 원래 좀 뒤처지거든요. 영어 뉴스가 그래도 한국 뉴스보다 낫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미국의 명문대 랩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랩서치를 하셔야 돼요. 랩서치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수가 최근 내놓는 논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교수가 미국 교수가 최근 논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되게 뒤처진 거예요. 왠지 알죠? 어떤 연구를 시작하고 펀드를 받고 그 실험을 하고 뭐 코딩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한 다음에 논문까지 나오기에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뭐 한 4, 5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자로 미국의 명문대가 어떤 논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트렌드가 사실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미국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현지에. 그러니까 미국의 내국인들이 그래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거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닌 애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국 트렌드를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미국 백인들의 관심사가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백인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유태인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볼 때는 미국의 정상의 탑스쿨들의 미국 내국인들이 뭘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백인 학생들이나 그 유태인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 그걸 잘 보시고 참고하고 싶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첨단 연구소나 명문대들이 뭘 연구하는지를 또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요 제가 말한 거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내국인들, 유태인들 이들이 뭐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가장 첨단이에요. 그 정상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